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반등도 없이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5.5%로 폭락을 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5.2%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두 시장 모두 종가가 거의 최저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중간에 괜찮은 실적 발표가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폭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거의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ABL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이 종목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무려 외국인의 2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1조 8천억, 그저께는 1조 3천억. 점점 순매도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오늘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주요 주체는 연기금이고 확실히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다르게 매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10시쯤인가요? 그때까지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시장의 폭락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이게 확연하게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6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4천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종목을 합치면 1조 원이 넘거든요. 때문에 전체 코스피 순매도 규모에서 이 두 종목이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장중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국전력, 하나비전, 하나오션,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만 떼놓고 보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급락은 한 차례 예견이 되었었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오면서 어찌 본다면 예견된 급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었고 새롭게 신규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 버텨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은 현금 비중이 높다 라고 한다면 지금 타이밍에는 새롭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인지 그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조금 길게 볼게요. 현재는 작년 7월 저점이었죠. 그 저점 라인까지 지수가 많이 빠졌고요. 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오전장에 갭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다시 또 오후장에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 그 여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지금의 위치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7%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도 6.8% 폭락이 나왔고 대만은 9.7%, 또 중국도 6.3%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의 초입일지 이 생각에 대한 결과는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폭락이 나왔던 것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 그때도 코로나장에서 폭락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관세 정책 그거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서 보면 물론 가장 큰 폭락장은 그 두 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 그로 인해 작년 8월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더 과거로 가보면 트럼프 정부 1기 당시에도 관세 전쟁이 시장에 많은 파급력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 또는 신용등급 강등 이슈 그런 것도 시장에 많은 타격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회복이 되었었고 조금 전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슈하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것과 다른 것은 이런 이슈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을 미쳤었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또 회복이 되었었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협상에 대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성향 때문이죠. 트럼프 정부 지난 1기 당시에 나왔던 책이 있거든요. 이게 거래 기술이라는 건데 201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첫 번째로 강하게 압박하고 두 번째는 그때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책에 한번 대입시켜서 보면 어쨌든 생각을 뛰어넘었었던 관세 인상률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은 많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일본,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돌입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 관세 정책이 물론 다시 관세 인상률이 0%로 되진 않겠죠. 하지만 충분히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많은 국가들을 압박했고 그에 따른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트럼프의 성향이라든지 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됨에 따라서 이미 그 관세 정책은 시장에 많은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떠올려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급락장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다 보면 개인들의 신용잔고, 여기 신용잔고도 크게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6조 9천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이번 주 수요일쯤에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도 지금은 1조 원 이상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면 개인들의 신용잔고 매물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인 기관도 같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TF 패닉셀이 있고 또 연기금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마진콜이라든지 이로 인한 청산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가 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25포인트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RSI 지표를 30포인트 깼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급락이 나오고 RSI 지수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악재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8월 당시에도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고 무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0% 이상의 폭락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고 과거 사례를 많이 비추어 보더라도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 위치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폭락이 나왔다는 것은 또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 중심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이번 주는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은 반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도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4.8%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실적은 반드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말로 업황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면 분명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때는 또 반도체 쪽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낸드가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D램 현물가도 한 달 사이 13%나 급등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관세 위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수 물량이 늘었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졌다는 것은 그 다음은 반등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만약에 1분기에 어떤 실적적인 측면을 통해서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고
관세 정책이나 이슈가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때는 반도체가 가장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업종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업황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언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